안녕하세요. 지톡 박정희, 문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에 돌아온 지톱인데요. 이번 지톱 주제는 뭔가요? 네, 부산민원연이 선정한 2021년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부산민원연은 지역의 좋은 보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좋은 보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의 보도와 프로그램 중 3편을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네, 2분기에도 좋은 보도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총 11편이 추천되었습니다. 2분기 후보작들을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 후보작들을 보면 2분기의 지역 언론은 부산 시민의 건강권과 권력을 감시하고 노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요 가치로 지역 사회를 돌아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선정작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간략히 후보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선정되지 못했지만 부산시의 홍보성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기보다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민자도로 문제를 조명한 부산일보 후보에 올랐었고요.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 공론화에 나선 KNN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산재 예방 조례 제정 1년을 맞아 이를 점검한 KBS 보도,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돌아본 부산 MBC 보도도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이번 분기에 좋은 보도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편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선정작은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토양오염 및 부실조사 연속보도, 부산일보의 금년산 구리폐광산 중근석 오염 연속보도, 부산 MBC 빅벙커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들만의 투자법입니다. 네, 이 3편의 공통점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양인데요. 토양인데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취재와 심층 추적으로 구체적이고 아주 현장성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정작은 국제신문 부산시민공원 토양오염 및 부실조사 보도입니다. 이 5월 초에 옛 미군 하야리아 부대에 자리한 부산시민공원 내에 부산 아트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습니다. 부산 아트센터 건립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땅 파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땅에서 원인 모를 기름때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조사를 의뢰했고 5월 초에 좀 확인이 된 겁니다. 국제신문은 이를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토양 오염치가 기준치의 3배 이상이 초과되고 있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또 9년 전에 부산시민공원 조성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당시에 부산시가 130억 원을 들여서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굉장히 부실한 게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예, 또 부산시 환경공단,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이 결과를 두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내몰라라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네, 또 좋았던 점은 시민공원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트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기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부분만 그럴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제신문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검사가 완료된 지점에도 오염토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공원 토양에 대한 모든 유해 성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청구로 9년 전 부실조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강조하여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처음 토양오염 사실이 발견이 됐을 때 지역 언론 모두 이를 보도했지만 다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염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감시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국제신문은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부산시민공원 오염토와 관련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주요면에 게재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린 점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다음 선정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산일보의 구리폐광산 중금속 오염 연속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좀 흥미로운 점이 출발이 유튜브였다라는 건데요. 부산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는 부산일보 날라리 팀은 부산 도심 항복판의 광산 금년사 80조 구리 매장설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이 유튜브 콘텐츠가 다룬 내용을 보면 2019년 4월에 한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 금년산에 구리가 매장되어 있고 그게 80조에 달한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게 단순히 소문에만 좀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관련된 기사도 좀 쓰이면서 이 부산 시민들 중에는 이게 좀 궁금했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부산일보가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좀 연성에 가까워요. 뭐 기자들이 막 굴에 들어가면서 무섭다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굴에 머리를 박으면서 갑자기 촬영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등장을 해서 이게 실제로 구리가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이런 유튜브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역 신문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서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그러니까 구리가 매장되어 있던 금년산에 대한 내용이 다시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부산 시민의 공간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보도였는데요. 금년산 구리광산 중금속 오염 방치를 시작으로 6월 2일까지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일보는 이 보도를 통해서 금년산 중턱 폐광산 중금속 오염 수치 실태를 고발했고, 이게 비단 금년산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상에 있는 경창광산 일대에도 이런 게 좀 오염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오염 일대에 웰빙 숲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쉬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데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실을 구청도 알고 있었다,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그 금년산뿐 아니라 부산의 다른 폐광산에서도 이러한 오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은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이 갱내수가 굉장히 오히려 물이 있다 보니까 좋은 물이 아닌가라고 해서 막 떠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를 통해서 이게 위험과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이 측면에서 되게 좋은 보도라고 생각 들고요. 이게 또 이 보도를 이후에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산시 그 폐광산 실태도 조사하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까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는 후속 결과를 이끌어낸 보도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 좋은 보도로 선정된 겁니다. 네. 마지막 선정작은 무엇인가요? 네, 부산 MBC 그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들만의 투자법입니다. 그 빅벙커는 저희 그 좋은 보도 프로그램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요. 5월부터는 그 대구 MBC와 그 공동 제작을 들어가서 감시 대상이 더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그 선정작은 특히 어떤 부분을 파헤친 거죠? 네, 부산 대구 선출직 공직자 429명의 재산, 그 중에서도 공직자의 특별한 부동산 사랑을 들여다봤는데요. 빅벙커에 따르면 공직자 중 58%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은 축구장 33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행위들은 되게 문제인데, 이 공직자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좀 방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인근 지역의 개발 사업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거나 또는 그 자기 공약에 아예 자기 그 소유 부지의 뭐 개발 추진을 뭐 내세운다던가, 또는 자기와 관련된 토지의 보상금을 보상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자기 의정 그 질의에서 한다던가 하는 식의 상식과 좀 맞지 않는 행태들을 보인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줬습니다. 또 예를 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부산 북구 강서구의 그 국회의원이시죠, 김도읍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지역구인 강서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개발 사업에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저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이었고, 또 강동 공공주택 그 지구 개발에도 아주 적극적이었는데요. 살펴보니 이 인근에 본인의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대구 북구 차대식 의원의 경우에는 의정 발언에서 자신이 소유한 땅의 뭐 보상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시민들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이익 충돌 양상의 사례도 있지만 또 하나가 농지 문제였는데요. 도시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이 의외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농지인데 그대로 방치한 사례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근데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이거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농지법 위반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도 방송에서 그 의원들을 그 취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뭐 방치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본인이 고철 업체에 불법으로 대여를 했는데 이것이 그 관계기관에 걸려서 원상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복귀 안 했는데 취재진이 전화를 하니까 자기는 이걸 밭으로 완전히 복귀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공직자들이 농지를 사들여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 투자를 위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주환 의원의 경우에 송정에 그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그 처음에 사들였을 때보다 지금은 10배 이상의 이제 지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지를 그 개발이 가능한 뭐 또는 부동산 투자의 영역으로 보여준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이번 부산 MBC의 빅벙커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의 토지 보유 실태만 전한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농지로 재산 증식한 경우 이익 환수할 수 있는 세율, 세법 개정 필요하다거나 공직 진출 시 농지, 백지 신탁 방안, 허술한 농지법 개정, 농지 관리 감독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조사와 현장 취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했기 때문에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 방송을 보면은 다 전하지 못했지만 매우 구체적인 의원들의 그런 그 부동산 투자, 투기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2분기에 좋은 보도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분기에도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좋은 보도를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지역 언론들이 좀 더 분발해서 더 이제 전국을 찌르는 이제 보도와 프로그램을 내주기를 좀 바라면서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지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